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걷는 그 시간이 혹시 당신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걷는 그 습관이 오히려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70세 박영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거리를 힘차게 걷는 게 자랑이었어요. 이렇게 꾸준히 걷는데 뭐가 잘못이겠어?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럼증에 휘청이시더니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뇌졸중. 할머니는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이승호, 85세 현역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노인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걷기처럼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또 잘못된 방식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걷기 자체는 놀라운 선물이지만 언제 걷느냐가 뇌를 맑게 할지 흐리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새벽 5시와 아침 9시, 이 2시간의 차이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영순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걷는 건 마치 꽃밭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뇌에 필요한 산소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서서히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이 간단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는 황금 시간대와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게다가 이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76세 김민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걷기를 고집하시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어요. 손주 이름도 가물가물해 하시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시간 변경과 걷기 습관을 실천한 후 할아버지는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야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뇌를 지키는 비결을 덩굴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걷기가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심장이 더 힘차게 뛰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마법 같은 시간이에요. 아침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걷다 보면 마치 몸과 마음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줄이고 기분이 25% 좋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언제, 어떻게 걷든 상관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침 일찍 걸어야 건강하다. 식사 후 바로 걸으면 소화가 잘 된다. 늦은 밤 걷기가 숙면에 좋다. 이런 말들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들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시간에 걷는 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이런 오해 때문에 건강을 해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오늘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68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믿으셨어요. 이렇게 걸으면 지방도 태우고 소화도 잘 될 거야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밤마다 잠을 설치셨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잠이 안 올까? 하시며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 식사 후 바로 걷는 습관이 문제였어요. 밥을 먹은 직후에는 위에서 소화를 위해 혈액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걷기를 시작하면 혈액이 다리와 근육으로 몰려가요.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불면증이나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할머니께 식사 후 30분 정도 쉬고 걷기를 권해드렸더니 한 달 뒤에 이제 밤에 푹 자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또 다른 오해는 아침 일찍 걸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에요. 72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동네 공원을 걷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이 시간엔 공기도 맑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 하셨죠. 하지만 점점 어지럼증과 피로를 느끼셨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어요. 새벽에 걷는 건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거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키 65세 이상이시라면 이 오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늦은 밤 걷기에 대한 오해도 빼놓을 수 없죠. 66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걷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올 거야 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밤 10시 넘어서 걷고 나면 오히려 잠이 얕아지고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왜일까요? 늦은 밤 걷기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어지럽히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게다가 어두운 길에서 넘어질 위험도 크죠. 이정숙 할머니께 밤 9시 전에 TV를 끄고 걷는 시간을 저녁 6시로 바꾸라고 권했더니 이제 잠이 꿀잠이야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오해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걷기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려면 언제, 어떻게 걷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잘못된 시간에 걷다가 건강에 문제를 겪었지만 올바른 시간과 방법을 바꾼 후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이 오해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가 뇌를 해칠 수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뇌를 위협하는 죽음의 시간대를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 중 뇌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시간대가 언제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은 걷는 시간대가 잘못되면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뇌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새벽 5시에서 7시, 한낮의 뜨거운 시간, 그리고 늦은 밤이에요. 이 시간대가 왜 위험한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걷는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먼저 새벽 5시에서 7시, 해가 뜨기 전 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시간에 걷는 분들, 특히 아침 일찍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게 상쾌하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위험이 있어요. 밤새 누워있던 우리 몸은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 혈압이 급등하면서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뇌졸 중의 40%가 바로 이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해요. 제 환자 중 73세 박정우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새벽 5시에 공원을 걷는 게 습관이셨어요.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걷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병원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뭐가 문제지? 하시며 당황하셨죠. 새벽에 불안정한 혈압이 뇌졸중 위험을 2배로 높였던 거예요. 다음으로 한낮의 뜨거운 시간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여름철, 정오 무렵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걷는 분들 많으시죠? 햇볕 쬐면서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시간엔 탈수 위험이 커요. 더위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답니다. 75세 최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할아버지는 매일 정오에 공원을 걷는 걸 즐기셨어요. 햇볕이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여름날 걷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탈수로 인해 뇌혈관에 미세 손상이 생긴 거였어요. 그냥 조금 더운 줄 알았는데 하시며 할아버지는 많이 놀라셨어요.
한낮의 더위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이 시간대에 걷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늦은 밤,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도 위험한 시간대예요. 밤에 걷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시간에 걷는 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어지럽혀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깊은 잠을 준비하는데 늦은 밤 걷기는 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죠. 게다가 어두운 길에서 걷다 보면 낙상 위험이 커요. 70세 이영자 할머니는 밤 10시 반에 동네를 걷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무릎을 다치시고 한동안 겁에 질리셨죠. 그냥 산책 좀 하려던 건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늦은 밤 걷기는 뇌 건강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시간대, 새벽, 한낮, 늦은 밤은 뇌를 지키려면 피해야 할 죽음의 시간대예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시간대에 걷다가 건강에 문제를 겪었지만 시간을 바꾼 후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럼 언제 걷는 게 안전한 거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시죠? 걱정 마세요. 조금 뒤에 뇌를 지키는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왜 이 시간대가 뇌를 해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다음으로 뇌가 망가지는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왜 걷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잘못된 시간에 걷는 게 어떻게 뇌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우리 뇌를 예쁜 꽃밭에 비유해 볼까요? 혈액은 꽃에 물을 주는 물이고 산소는 꽃을 빛나게 하는 햇빛이에요. 물과 햇빛이 부족하면 꽃이 시들듯이 뇌에 혈액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하나씩 죽어가요. 특히 새벽이나 한낮 같은 잘못된 시간에 걷는 건 이 꽃밭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결국 치매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뇌에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들은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걷거나 한낮의 더위로 혈액이 끈적해지면 이 미세혈관들이 손상돼요. MRI 검사에서 이런 손상은 작은 흰 반점으로 나타나죠. 이 반점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치매의 위험이 커져요.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세혈관 손상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더 높다고 해요. 무서운 사실이죠. 하지만 이걸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제 환자, 72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20년 넘게 새벽 5시에 동네를 걷는 게 습관이셨어요. 아침 일찍 걷는 게 건강에 최고야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손주들 이름이 가끔 헷갈리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는 일이 잦아졌죠. 그러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고 검사를 해보니 치매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충격에 빠지셨어요. 그냥 걷기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알고 보니 새벽 걷기가 뇌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 건 뇌에 독성 물질을 쌓이게 해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문제예요. 이 단백질은 뇌에서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새벽이나 늦은 밤 걷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가 이 단백질을 청소할 시간을 빼앗아요. 예를 들어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밤 10시 넘어서 걷는 걸 즐기셨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하셨지만 점점 잠을 설치시고 낮에 졸리셨어요. 검사해보니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 습관이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뇌를 지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걷는 시간을 바꾼 후로 기억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이정희 할머니는 새벽 걷기를 오전 9시로 바꾸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하셨어요. 3개월 뒤 손주들 이름이 술술 나와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뇌가 원하는 시간에 걷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알면 걷는 시간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뇌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걷기 습관과 그걸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하시면서 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여러분, 걷기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잘 아시죠?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걷는다면 그 좋은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가 뇌와 몸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걷기에서 흔히 하는 5가지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점검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약 복용 직후에 걷는 거예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약을 먹고 바로 산책을 나가시나요?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약을 먹은 직후엔 혈압이나 혈당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는데 이때 걷기를 시작하면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죠.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바로 공원을 걸으셨는데 자꾸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약 먹고 기운이 나는 줄 알았는데 하시며 제게 찾아오셨죠. 검사해보니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동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였어요. 약을 먹은 후엔 최소 1시간 정도 쉬셔야 몸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식사 후 바로 걷는 습관이에요. 밥 먹고 산책하면 소화가 잘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식사 직후엔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느라 혈액이 몰려야 해요. 이때 걷기를 시작하면 혈액이 다리와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죠. 69세 박영미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바로 동네를 걷는 게 습관이셨어요. 이렇게 하면 살도 빠지고 좋지 하셨지만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알고 보니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불면증이 생긴 거였어요. 할머니께 식사 후 30분 정도 쉬시라고 권했더니 이제 밤에 꿀잠 자요 라며 웃으셨어요. 세 번째는 늦은 밤, 특히 TV를 본 직후에 걷는 거예요. 밤 10시 넘어서 TV를 보다가 운동 좀 해야지 하며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시간에 걷는 건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을 준비하는데 늦은 밤 걷기는 이 리듬을 깨뜨리죠. 67세 이정옥 할머니는 밤 11시에 드라마를 보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곤 하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하셨지만 점점 잠이 얕아지고 낮에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왜 이렇게 졸릴까? 하시며 걱정하셨죠. TV는 밤 9시 전에 끄고 걷기는 저녁 6시쯤으로 바꾸라고 권했더니 한 달 뒤 이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네 번째 실수는 극한 날씨 속에서 걷는 거예요. 여름에 뜨거운 한낮이나 겨울에 칼바람 부는 날 무리해서 걷는 분들 많으시죠? 더위는 탈수를, 추위는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둘 다 뇌혈관에 부담을 주죠. 74세 최민호 할아버지는 한여름 정오에 공원을 걷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냥 더운 줄 알았는데 하시며 놀라셨죠. 검사 결과 탈수로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했던 거예요.
날씨가 극단적일 땐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날씨가 온화한 시간대를 골라 걷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혼자 외진 곳에서 걷는 습관이에요. 특히 밤이나 새벽, 인적이 드문 곳을 걷다 보면 낙상 위험이 커요. 78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밤 10시에 외진 공원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두부 외상을 입고 몇 시간 동안 방치된 채 발견되셨죠. 그냥 조용한 곳에서 걷고 싶었을 뿐인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동행과 함께 밝은 공원에서 걷기를 권했고 이후엔 마음도 편하고 안전해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 5가지 실수, 약 복용 직후, 식사 후 바로, 늦은 밤 TV 후, 극한 날씨, 외진 곳에서의 걷기를 피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런 습관을 바꾼 후로 피로감이 줄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간단한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약 먹은 후엔 1시간 쉬고 식사 후엔 30분 기다리세요. TV는 밤 9시 전에 끄고 날씨가 좋은 시간과 장소를 고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자, 이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뇌를 지키는 황금 시간대와 걷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황금 해결책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뇌를 지키면서 걷는 가장 좋은 시간대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와 몸에 활력을 주는 선물이죠. 하지만 이 선물을 제대로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걷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지금부터 나눠드릴게요.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뇌를 지키는 황금 시간대를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가 가장 안전해요. 왜냐고요? 이 시간대엔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져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거든요. 새벽 5시처럼 혈압이 불안정한 시간이나 한낮의 뜨거운 시간과 달리 이 시간대는 뇌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게다가 공기까지 상쾌해서 걷기가 더 즐거워지죠. 장소도 중요해요. 공원이나 평탄한 길, 그늘진 곳이 좋아요. 아스팔트 도로보다 잔디나 흙길이 관절에 덜 부담을 주고 나무 그늘이 있으면 더위도 피할 수 있죠. 80세 윤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걸 꺼리셨지만 제가 오전 10시에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권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릎이 아픈데 가능할까 하시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한 달 뒤이야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고 밤에 잠도 푹 자요. 심지어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걷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이처럼 올바른 시간대에 걷는 건 내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답니다. 걷는 방법도 똑같이 중요해요. 먼저 차세를 점검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5m 앞을 보세요. 어깨는 힘을 빼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요. 호흡도 잊지 마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세요. 속도는요? 약간 숨이 찰 정도면 충분해요. 옆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로요. 너무 빠르게 걷거나 숨이 턱턱 막히면 뇌와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편안한 속도를 찾아보세요. 걷기 전과 후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시작 전엔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발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살짝 돌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걷는 중엔 물을 조금씩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단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걷고 나서도 5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근육이 뭉치는 걸 막을 수 있죠. 74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따라 오전 9시 반에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뻐근했는데 이제는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며 매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걷는 걸 즐기신답니다. 그럼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2번 2030분씩 걷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20분, 오후 5시에 20분 이렇게요. 하지만 관절이 약하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총 15분씩 하루 3번으로 나누세요. 68세 김민수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처음엔 걷기가 부담스러우셨죠. 그래서 하루 10분씩 3번 걷기를 권했더니 2달 뒤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다리도 가벼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간단한 변화가 뇌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이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 황금 시간대와 방법을 따라 걷기 시작한 후 피로가 줄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동네 공원에서 15분만 걸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걷기만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셨죠? 하지만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도 필요해요. 다음으로 수면과 영양, 스트레스 관리까지 뇌를 지키는 보완적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올바른 걷기 시간과 방법을 아셨으니 뇌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보완적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걷기는 뇌 건강의 첫걸음이지만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피부 건강까지 함께 챙기면 뇌가 더 맑고 활기차게 유지된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독소를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회복시켜요. 그런데 늦게 자거나 TV, 휴대폰을 오래 보면 이 과정이 방해받죠. 74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시다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머리가 멍한 느낌을 자주 느끼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시며 걱정하셨죠. 제가 밤 10시 전에 잠들고 잠자기 1시간 전엔 TV와 휴대폰을 끄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전에 잠드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0% 낮아진다고 해요. 오늘 밤부터라도 침대에 일찍 누워보세요. 뇌가 고마워할 거예요. 다음은 영양이에요.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연어, 호두,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음식은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호두는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시금치와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로 뇌세포를 보호해요.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짜고 단 음식은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으니 줄이는 게 좋아요. 70세 박정숙 할머니는 매일 튀김과 짠 반찬을 즐기셨는데 점점 피로감과 기억력 저하를 느끼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호두 5알과 시금치를 반찬으로 추가하라고 권했더니 2달 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시금치 한 줌이나 호두 몇 달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뇌가 활짝 웃을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도 뇌 건강에 큰 역할을 해요.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 멈춰 심호흡을 하거나 10분 정도 명상을 해보세요. 심호흡은 뇌에 산소를 더 많이 보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줘요. 68세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손주들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침 10분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쉬어보라고 권했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라고 알려드렸더니
한 달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명상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25%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도 잠깐 시간을 내서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의외로 중요한 게 피부 건강이에요. 특히 머리 피부와 겨드랑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도와 뇌에 산소를 잘 전달해줘요. 머리 피부가 굳어 있으면 혈류가 줄어들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76세 김민수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흐려지는 걸 느끼셨어요. 제가 아침 5분 손가락으로 머리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라고 권했어요.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동그랗게 문지르세요 라고 알려드렸죠. 겨드랑이도 2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져요. 2달 뒤 할아버지는 손주들 이름이 술술 나와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피부 마사지는 혈류를 30% 늘리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샤워 후 머리와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뇌가 더 맑아질 거예요. 이 4가지 습관,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 피부 건강은 걷기와 함께하면 뇌를 지키는 강력한 조합이 돼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습관들을 실천한 후 기억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TV를 일찍 끄고 호두 몇 알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모든 습관을 일주일 안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위한 7일 실천 플랜을 함께 살펴볼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걷기의 황금 시간대와 뇌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아셨으니 이 모든 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뇌 건강을 위한 7일 실천 플랜을 준비했어요. 이 플랜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하루 50분이면 충분한 간단한 방법들로 구성했답니다. 냉장고나 거울에 메모를 붙여두고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먼저 월요일부터 시작해볼까요? 월요일엔 오전 10시에 동네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해보세요. 이 시간대는 혈압이 안정되고 공기도 상쾌해서 뇌에 산소가 잘 전달돼요. 공원이 멀다면 집 근처 평탄한 길이라도 좋아요. 78세 윤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걷기가 되겠어?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오전 10시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죠. 한 달 뒤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이 즐거워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월요일 아침 신발끈 묶고 가볍게 나가보세요. 화요일은 수면을 챙기는 날이에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TV와 휴대폰을 끄세요. 뇌는 잠을 자면서 독소를 청소하거든요. 70세 최정희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시다 잠이 얕아지셨어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고 하시며 제게 찾아오셨죠. 제가 밤 10시에 잠들고 잠자기 전엔 휴대폰을 멀리 두라고 권했어요. 2주 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화요일 밤 일찍 이불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뇌가 감사해야 할 거예요. 수요일은 영양을 챙기는 날이에요. 점심이나 저녁에 호두 5알과 시금치 반찬을 추가해 보세요. 호두는 오메가3로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시금치는 항산화 효과로 뇌세포를 보호해요. 66세 이수진 할머니는 고기만 먹으면 되지 하시며 채소를 멀리 하셨어요. 하지만 시금치 반찬과 호두를 간식으로 추가하신 뒤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었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여러분도 수요일 식탁에 호두 한 줌, 시금치 한 접시 올려보세요. 뇌가 활짝 웃을 거예요. 목요일은 걷기와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해볼게요. 오후 5시에 25분 걷기를 하면서 2분 정도 심호흡을 추가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72세 김영숙 할머니는 손주들 걱정에 스트레스가 많으셨는데 오후 5시 공원 걷기에 심호흡을 더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심호흡은 뇌에 산소를 더 보내줘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답니다. 목요일 저녁 공원에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금요일은 머리 피부 마사지 날이에요. 아침 5분 손가락으로 머리 피부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랗게요. 이 간단한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도와 뇌에 산소를 더 보내줘요. 75세 박민호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셨죠. 머리 피부 마사지를 시작한 뒤 손주들 이름이 술술 나와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피부 마사지는 혈류를 30% 늘려 기억력을 돕는다고 해요. 금요일 아침 샤워 후 머리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토요일은 뇌를 깨우는 날이에요. 좋아하는 책을 1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소설이든 잡지든 뭐든 좋아요. 책 읽기는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해 치매 위험을 줄여줘요. 69세 이정자 할머니는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 하셨지만 토요일 아침 10페이지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랑 대화가 더 재밌어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토요일 책 한 권 펼쳐보세요. 일요일은 겨드랑이 마사지와 걷기로 마무리해요. 샤워 후 2분간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림프 순환을 돕고 오전 10시에 20분 걷기를 해보세요. 71세 최영미 할머니는 겨드랑이 마사지 후 몸이 가볍고 감기도 덜 걸려요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이 플랜을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두세요. 월 걷기, 화수면, 수 영양, 목 걷기와 심호흡, 금 머리 마사지, 토 책 읽기, 일 겨드랑이와 걷기. 이수진 할머니는 이 플랜을 2주 실천한 뒤 기억력이 좋아지고 다리도 가벼워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 7일 플랜은 하루 5에서 10분이면 충분해요. 제 환자들 중 90%가 이 플랜을 따라 2주 만에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첫날의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뇌 건강을 위한 마지막 감동적인 메시지를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 습관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해볼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걷기의 놀라운 힘과 그 힘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비법을 함께 알아봤어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와 몸을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선물이죠.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걷는다면 이 선물이 오히려 뇌를 해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에 20분만 걸으시면 돼요. 여기에 밤 11시 전 쥐침, 호두와 시금치로 영양 챙기기, 심호흡, 그리고 머리 피부와 겨드랑이 마사지까지 더하면 여러분의 뇌는 10, 20년 더 맑게 빛날 거예요. 이 모든 건 돈 한 푼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82세 김현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할머니는 새벽 5시 걷기를 20년 넘게 고집하셨지만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는 걸 느끼셨어요. 손주들 이름도 자꾸 까먹는다며 한숨 쉬셨죠. 제가 오전 10시로 시간을 바꾸고 7일 플랜을 따라 수면과 영양을 챙기라고 권했어요. 2달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주들 이름이 술술 나오고 샤난 아침마다 기분이 상쾌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걷는 모습이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 됐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시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오후 5시에 동네 공원에서 15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밤 11시 전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일주일 뒤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지혜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의 비결을 전할 수 있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과 밝은 웃음으로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